최근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을 게시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로 조사국 가운데 200위를 기록했죠. 오늘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봐요. 우리나라 통계청은 2041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총인구수가 5천만 명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만 15세부터 64세를 생산이 가능한 인구 이하 생산인구라 불러요. 우리나라 생산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32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고 2070년에는 2020년의 46.5% 수준에 그칠 전망이에요. 생산인구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감소는 곧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의미해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인구구조가 삼각형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처럼 실제로 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에 따라 소득이 줄어 만성적인 경기 침체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 문제가 생겨요. 또한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0.38%포인트 하락해요. 또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사회를 위한 제도적 및 법적 장치를 개선하는 것이에요.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수당 지급, 야근 축소, 육아휴직 도입, 주거환경 개선,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가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또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와 더불어 시간당 임금 수준을 향상하는 정책을 통해 생산인구의 노인인구 부양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